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고 떨어졌다 올라가는 시기가 바로 우리에게 타이밍이라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동산 특집 2탄으로 인구 감소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분들과 오늘 깊이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인구 감소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밖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출산율이 2023년도에는 0.7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도 전년도에 588만 명에서 지금 578만 명으로 좀 줄었거든요. 아이들도 안 낳고 점점 이제 하나만 낳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수능 응시자 수도 고3 학생들의 전년에 비해서 3만 명 이상이 줄었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과 인구 감소의 전망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투자 심리를 흔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구수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은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집값은 계속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상승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집값이 조금씩 네. 상승해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구수가 집값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인구수가 당연히 집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이제 인구수는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아파트값 가격은 계속 이렇게 상향으로 지금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최근 20년, 21년도는 출산율이 계속 감소는 하고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폭등을 했어요. 끝까지 끌어다가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했던 시기였죠. 이렇게 출산율 감소, 장기적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영향을 분명히 주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 걱정할 만큼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건 벌써 아주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5천만에서 4천만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한 45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인구가 감소하는 건 맞지만 부동산 가격이 영향이 아주 없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큼 크게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 출산율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통화량이나 수요나 공급 등 여러 다른 요인들이 오히려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는 출산율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인구수보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놀랍게도 인구수는 굉장히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가구 수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게 큰 주요 원인일 것 같아요. 자, 1인 가구, 소형 가구가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핵개인주의, 옛날에는 핵가족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핵가족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핵개인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1인 가구, 내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예전에는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이라고 하면 지금은 나를 위한 집이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1인 가구의 증가가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이제 줄어들어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어도 화폐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한다면 부동산 경기 전망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인구가 빠지고 있는 것도 급속도로 빠지고 있지만 사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도 엄청나게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0살까지 사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100세 인구가 우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형 가구,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이 클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통화량 M2 그래프를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통화량 증가로 부동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실제로 부동산에 거주하는 가구 단위로 이제 포커스를 둬야 한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실질적으로 1인당 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내다본다면 계속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때그때마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고 떨어졌다 올라가는 시기가 바로 우리에게 타이밍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는 감소한다는데 지금 수도권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혹시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자,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인구 증가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서울이 지금 1000만이 조금 안 되는데 경기도는 지금 13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지금 벌써 앞지른 지가 오래됐죠.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서울의 주택, 주거용 부동산이 너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서울이 쉽지 않다 보니까 노후된 주택들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대로 경기도에 새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택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서울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건이 많고요. 물론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멀지 않으니까 경기도에서 서울 오는 거는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저렴하고 또 쾌적한 수도권을 더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수도권이 이제 계속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수도권이나 서울에 일자리가 다 이제 모여드는 것도 하나의 일자리를 보고 거기에 따른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를 그곳에 분양을 하니까 또 일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이게 되는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죠. 일자리가 가장 주요 요인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크게 또 인프라도 학교라든지 또 주변에 좋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도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수도권도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는 부동산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하다가 결국 주택 구매에 부담이 생겨서 이제 중심으로 떨어지는 이런 대도시 주변이 바로 이제 우리가 수도권 경기도 쪽 또 인천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서울이 너무 비싼 것도 하나의 또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이 비싼 이유는 즉 타 지역에 비해서 수요가 가장 높고 서울의 땅은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교통, 인프라 이런 입지 여건 때문에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고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집값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되겠죠. 이 서울의 집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보다 약간 외곽인 경기도나 수도권의 인구 또 인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그 인구 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또 지방은 인구가 빠르게 소멸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대책을 굉장히 지자체도 그렇고 시급히 세우고 있는 중이긴 하죠. 근데 지금 지방에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채워주는 건 사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지방에 인구를 조금씩 채워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지방에 투자하시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을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무조건 지방이 빠진다고 해서 그냥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시라는 거죠.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수도권의 이제 청년들이 지방에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도권 인구 비중 추이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점점 이렇게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53년에는 더 지금보다 높다라는 게 지금 통계치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현재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전국적인 출산율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뒤에 한국 전체 인구에서 700만 명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출신 20대 청년 60만 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도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는 20대는 4만 7천 명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서울은 4만 명, 경기도는 5천 명, 인천은 2천 명 이런 수순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주된 배경은 결국은 일자리, 취업과 학업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경쟁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이 결국은 낮은 출산율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쟁이 이렇게 심화할수록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더욱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또 지방의 청년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대거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 밀도 상승, 그다음에 경쟁 심화, 또 결혼과 출산의 감소, 지방 소멸, 이런 수도권의 인구 밀도 심화의 악순환이 지금 사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저 출산과 수도권의 인구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그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필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인구나 일자리나 주거 안정 이런 것들이 균일하게 이게 다뤄져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굉장히 큰 숙제를 안고 있죠. 서울도 발전시켜야 되고 있지만 또 전국적으로 지방도 살려야 되는 각종 이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든지 뭐 이주를 하면은 포상금이 나간다든지 뭐 전입을 하면 돈을 얼마를 준다든지 뭐 이런 혜택들을 굉장히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그치고 거의 먹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방 소멸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그 복마마 TV를 보시는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 실수요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인구 밀도와 일자리 이런 것들을 떼놓고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고하시면서 지금 오늘 부동산 인구 감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특집을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부동산 특집 세 번째 시간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마마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